최장집 박상훈. 왜 베버인가? 정치에 관한 베버의 저작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가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이제부터 강의의 형식으로 말해보겠다. 평생토록 베버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가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탐색했고 또 고민했다. 정치적 사실 내지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학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베버의 나이 55세에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그 다음 해 베버의 때이른 죽음으로 마지막 작품의 하나가 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같은 시기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의 도전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고도의 지적, 정신적 사고를 응축하면서 그가 가졌던 정치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그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특별하다.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방법론은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인 언어로 추상화하고 양화 가능한 변수들을 통해 현상의 인과관계를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를 하는 사람, 그것도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유형의 인간, 즉 생업이 정치이고 정치를 위해 사는 직업적 정치인 개인을 말한다는 것이다. 정치인 개인을 중심으로 정치 행위를 설명하는 이런 방법은 실증주의적 분석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베버의 행위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런 방법은 정치와 권력에 관한 인간의 내면적 신념이나 가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고민을 좀 더 실존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행위의 동인이 되는 주관적인 의미나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 경험적 방법을 배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또한 베버가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인 요소들을 설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베버의 저작에서 행위와 구조는 언제나 병립된다.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말하는 저작이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그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이며 그만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다른 고전들의 분량에 비해 이 책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비교적 짧은 텍스트이지만 그 내용은 더없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러나 해석의 다양함을 허용하는 고전은 읽는 사람을 미로에 빠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 또한 크다. 이 점에서 베버의 작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베버 자신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버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 특히 20세기 중후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회이론가인 레이몽 아롱과 독일의 대표적인 베버 해석자이며 역사학자인 볼프감 몬젠을 통해 정교하게 발전된 바 있는 것으로 베버의 사회이론과 정치이론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이분법적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윤리 대 책임윤리, 카리스마적 지도자 대 국가 및 정당의 관료화, 의회 민주주의 대 지도자 민주주의, 정치인 대 관료, 카리스마적 개인 대 조직의 일상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개념의 쌍들은 모두 이율배반적 구조를 갖는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해 두 명제 사이에 어떤 것을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하는 정태적 차원의 문제로 베버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이들 대상적 개념이 현실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나아가 인간 행위와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는 데 있다. 일례로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고 우월한가로 접근하는 것은 최소한 베버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한편 베버의 소병으로서의 정치를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읽는다는 이른바 맥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이 있다.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정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정치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향이 사회에 널리 확산돼 있다는 점일 것이다. 반정치적 태도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이전의 정치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지배와 억압, 폭력과 부패, 기만과 실수 등으로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민주화 투쟁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지 않는 순수한 열정이자 일체의 권력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렇게 해서 도래할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의 도덕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권력을 권위주의와 동일시하고 정치를 탐욕과 타락을 상징하는 인간 행위로 이해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향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통치 체제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잘 운영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들었다. 물론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이율배반적 성격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한편으로 권력은 남용되고 타락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때 그것은 투쟁과 저항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권력은 정치를 발생시키고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공적 결정을 이끌어내고 집행할 수가 없다. 전자가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면 후자는 권력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권력은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이 그들의 의사 또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보통 기능의 예술이라고 정의된다. 이 말은 정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기능의 예술이라는 말에는 암묵적으로 제약적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제약 조건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또는 어떤 기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는 어떤 행위자가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제약하는 구조의 힘과 그 가운데서 가능의 공간을 발견하는 행위자의 능동적 실천의 힘을 동시에 포괄하는 말이다.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반정치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정치를 구성하는 상호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요소 가운데 정치의 긍정적, 적극적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 비판적 측면만을 주목하는 이해의 방법이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흔히들 베버를 도덕의 우선에 정치의 본질인 권력과 폭력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는 정치적 현실주의자, 신념윤리의 우선에서 책임윤리를 강조한 사람, 정당의 관료하에 대항해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말한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베버가 진정 그것만을 말하려 했다면 그를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할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립하는 명제들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 사이의 이율배반적이고 유동적인 관계가 정치에 내장된 본질적 성격이자 그 어떤 이상적인 정치인도 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등하는 명제들 사이에서
변증법적 결론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인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베버 이론의 비밀은 무척이나 복합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그 풍부함에 있다고 말한다. 베버의 텍스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긴장을 주고 양극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종종 그 의미가 모호해 보이지만 그로부터 무한한 지적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마술과 같은 힘을 갖는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베버의 글에서 기대한다면 아마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보다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이해했던 정치와 민주주의를 새롭게 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당면한 문제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일종의 성찰적 사고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에서 베버는 제격이라고 본다. 최장집 박상훈. 왜 베버인가? 정치에 관한 베버의 저작